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4월 둘째 주 첫 번째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번 주도 계속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장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정할 것인가라는 걸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시세를 본 사람들은 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단적 공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 6천만 원에서 이제 1억 1천만 원까지도 깨졌고, 뭐 이더리움 말도 못하게 많이 내려갔죠. 이더리움 뭐 절반 이상 내렸어요. 이더리움 500만 원까지 찍었다가 거의 지금 250만 원, 50%도 못 지키고 2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정말 큽니다. 특히 이제 하락폭이 큰 게 이제 비트코인이 10% 정도 떨어졌고, 이더리움이 20%, 이제 리플도 20% 정도 떨어졌어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비단 코인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관해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 얘기한 거는 코인이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전에 앞서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시장 경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점성술로 천문학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오늘 일어났던 이 하락이 있잖아요. 나스닥도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역사상 가장 큰 자해라고 글을 남겼어요. 자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이었냐, 2차 대전 후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가는 이틀 동안 S&P가 주가 폭락 계속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번째로 큰 폭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했어요.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가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기록했고, 금융위기 때도 12%,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13%였는데 이번에 지난 이틀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태초마을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한 2,400 정도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 1,400까지 깨졌었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경제 대공황이 올 걸 예비를 해서 미리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네 번째 큰 낙폭이었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물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를 건데, 그럼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4차례 정도 할 예정이었다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1회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주 큰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코인 투자자들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우리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다음, 중국 소비 부양책을 앞당겨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 대응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이제 각 나라에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이폰 쓰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이 거의 아직 200만 원 정도 안 하냐, 180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이폰이 33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나 미국에서 오는 전기차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중국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은 소비 부양책을 앞당겨서 먼저 재정 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 제일 고부가 관세를 때렸잖아요. 54% 때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 전품목에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완전 전면적 양상을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히토류 이제 반도체 만드는 그 흑이죠. 그건 아예 수출 제한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중국 투자 기업을 제한한다는 대응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때 하락장에서 멘탈을 관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 정말 일찍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분명히 코인 투자하고 있는 나의 코인 자체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왜 팔아라 했을 때 팔지 않았을까? 분명 저는 12월 말일에 팔아라고 엄청 많이 외쳤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만 달러는 쉽게 넘길 수가 없다. 10만 달러 넘기긴 했었죠. 하지만 10만 달러를 유지한다는 것은 넘기는 거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상승장에서 한번 현금화 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12월 말에 현금화를 해라고, 부분 현금화 하라고 했었잖아요. 계속 강조했었던 게 이런 문제 때문인 겁니다. 뭐 코인 시장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걸 고민하냐? 초반에 내가 이 장에 들어왔다. 그럼 어떤 고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내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 10% 하락했었을 때 이더리움이 20% 하락했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볼게요. 그런데 베라체인이라든지 주피터라든지 이런 거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면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 코인들을 사면은,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 더 이득을 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비트코인은 한 5% 10%만 떨어졌는데 다른 코인들은 40%씩 떨어졌어요. 봅시다. 그럼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100위권 뒤로 보면은 더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죠.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코인들을 산다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얕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50% 떨어진 것도 있네요. 55% 떨어진 것도, 절반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을 구매하면은 내 자산이 불어나지 않을까? 1000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불어납니다. 뭐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얘들을 데리고 올라가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얘들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뤘습니다. 차트 보면 수없이 폭락도 많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지금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승의 한 구간이었을 뿐이다.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수량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고 수량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코인을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첫째,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 매도를 고민하는 나는 왜 시장에 진입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 그 하락장에 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내가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후회할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펀더멘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고 끝까지 가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못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익절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왜 나는 매도를 안 했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 분명히 익절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익 구간이 좋았죠. 그래서 12월 말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코인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분명히 그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물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계속 외쳤던 게 부분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욕망이 나를 휘감쌌을 때는, 그때는 들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이제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할 기회가 왔을 때 꼭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익절할 기회가 왔을 때는 꼭 부분 매도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니는 했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부분 매도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매도 할 때 제가 주변에 투자에 대해서 뭐 사라 팔아라 할 수는 없지만 이번만큼은 진짜 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쓸 돈은 조금 빼놔라. 그리고 투자했었을 때 원금은 빼놓고 수익의 일부만 가지고 투자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잠시만요. 26포인트네요. 셋째는 뭐냐? 매도를 하면은 저점을 캐치한 능력이 있는가? 캐치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 어려워요.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저도 지금 현금화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한 저점은 뭔가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한 저점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10 지금 17이잖아요. 지금 거의 저점이라고 보면 돼요. 17 뭐 여기서 왔다 갔다 뭐 15, 17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저점이고,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 이 녹색 구간에 오면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은 뭐 누군가 이 심리 지수를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다 제일 어려워하고 있다. 이건 다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에 떠나지 않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거라면 저점을 생각하시고 분명히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대응이 대응이다. 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무 물려 있어. 근데 내가 산 코인은 믿을 수 있는 코인이다. 그렇다면 가만히 계세요.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무대응이 대응이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대응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 구간도 고점에서 38% 하락했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고, 결국에는 이런 산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락장을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에 올라가면은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차트를 또 꺼내게 되네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마켓캡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봤었을 때, 잠깐만요,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는데 이게 차트를 이렇게 쭉 엄청 길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일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예전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을 보시면은 이 저점 자체가 이 저점 횡보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 횡보했던 기간이 지금 여기 고점에 비하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팔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상승을 맛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엄청나게 할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수 없었다면은 대응하지 마라. 제발 대응 좀 하지 마라. 지금 요새 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락장에서 숏을 치는데 같이 돈을 떨어지는데 돈을 걸면은 돈을 딸 수가 있다. 그렇게도 돈을 딸 수가 있는 방법이고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꼬드기는 유튜브들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들려 보시면은 결국에는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수량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이번 이제 그 관세 전쟁의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코인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분명히 이 장의 이 시장은 분명히 잘 좋은 방법으로 헤쳐나갈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믿고 있다면 뭐 이더리움, 뭐 BNB 이런 것도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잡코인이다, 이상한 코인이다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 진짜 제일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장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존버는 승리한다. 아시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전에 올렸었던 영상 TG 있잖아요. 하락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되게 저예산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올린 거 있으니까 꼭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화이팅입니다. 피스.